1910년 8월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해버린 일제는 식민지배 통치기구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게 되고, 일제강점기 초기 조선총독부의 청사는 남산 외성대에 있는 통감부 청사 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1912년경 그자들은 넓은 청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사의 신축을 계획했고, 신청사의 부지로는 경복궁의 근정전 앞을 선정했다. 이후 그자들은 조선 왕궁의 맥을 끊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와 함께 식민 통치의 위험을 과시하고자 근정전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압도적인 규모의 신청사를 세우게 된다. 이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경복궁의 전각 4천여 칸을 경매에 붙여 충당했고, 과정에서 그자들은 흙내몬을 비롯한 행각들을 멋대로 철거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세워진 조선총독부 청사는 1916년부터 10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고, 그곳은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억압하던 지휘본부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일제는 이 땅에서 떠났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은 그 자리에 남아 미군정 3년의 기간 캐피탈 홀이라 불리며 미군정청 청사로 사용되었다. 이후 중앙청으로 개칭된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는 1948년 5월 제헌국회가 열렸고,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한 달 뒤인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기도 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내부가 손실되었던 그곳은 1960년대 초에 내부가 복구되어 20년가량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등 조선 총독부 건물은 이처럼 우리 역사의 흉터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KBS의 자료에 따르면 이승만은 조선 총독부를 볼 때마다 저놈의 건물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지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했고, 또한 노태우 정부에서 경복궁 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때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역시 실현되지는 못했다. 광복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1992년 12월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되었고,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김영삼은 취임 첫 해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 정기의 회복을 위해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조선 총독부 건물의 조속한 철거를 지시하게 된다.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 소식을 접한 일본은 자신들이 이전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건물을 그대로 옮겨간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한 이 소식에 일본인 관광객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곳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대부분의 일정은 건물 내부를 둘러본 뒤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고, 그들 중 우리 방송과 인터뷰를 하게 된 어떤 일본인 관광객은 이처럼 그때가 그립다는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조선 총독부 철거 소식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세워진 흉물을 없애야 한다는 측은 완전 철거를 지지했지만,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측은 보존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던 김종필은 김영삼과의 회동에서 조선 총독부 철거에 관해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니 중앙홀만은 부수지 말고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김영삼에게 전했지만, 이때 김영삼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김종필의 뜻을 거절했다. 이렇듯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광복 50주년이 되던 1995년 3월 1일 조선 총독부 철거 선포식이 열렸고, 같은 해 8월 15일 건물의 첨탑을 해체하며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다.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에 있어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한순간에 폭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하의 유물과 주변의 피해를 우려하여
압수해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의 철거로 1년 동안 철거 작업이 이어졌다. 그렇게 70여 년간 서울 한복판에 서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1년가량 이어져 오며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언론에 전해지기도 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의 외부 기둥 제1위편, 내부의 회의실, 천정과 홀 바닥 등에 교묘하게 이 꽃 모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꽃 모양의 정체는 일제 군국주의와 조선 지배가 영원하길 바라며 일제가 은밀히 새겨놓은 주술적인 꽃 모양임이 보도되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하에는 철저한 방음시설의 고문실이 발견되었고, 그 바닥에는 피를 흘려보내기 위한 배수로도 보였으며 잠금장치와 감시창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1년간의 철거 작업을 거쳐 마침내 1996년 11월 70여 년간 우리 역사의 흉터로 남아있던 조선 총독부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가장 먼저 해체된 첨탑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한창이던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 에토 다캄이라는 자가 공식 석상에서 식민지 시절 일제가 한반도에 좋은 일도 했다는 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영삼은 이 망언에 대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적도 있었다. 그렇게 김영삼의 임기 중에 조선 총독부 건물은 철거되었고, 외에도 하나회 청산,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등이 그의 임기 중에 시행되었음에도 김영삼은 차남 김현철의 비리, 그리고 임기 후반 찾아온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